2학년 친구들 안녕. 과학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깜짝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전기와 자기 마지막 전류의 자기작용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오늘도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선생님이 깜짝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화이팅! 안녕!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전류의 자기작용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22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기 이전에 자, 막대 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에는 N극, 오른쪽에는 S극이 있어요. 자,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됐죠? N극에서 나와서 기억해. N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우리 전기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력도 같은데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 예를 들어 N극과 N극끼리 또는 S극과 S극끼리는 서로 같은 극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보니까 화살표 방향이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면 S극에서 나오고 N극으로 들어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 들어가는 가운데 부분은 맞지만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S극에서 나오고 N극에서 들어가고 있죠. 땡, 틀렸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자, N극에서 나와. N극에서 나와. 맞아. 그리고 N극끼리는 서로 같은 극이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이 가운데는 자기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죠. 2번이 맞는 답. 3번부터 쭉 한번 맞는지 볼까? 자, S극에서 나오고 있어요. N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땡땡. N극에서는 나오고 S극에서는 들어가야 돼. N극에서 나와야 되는데 4번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어. 5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N극에서 들어가고 있고 S극에서 나오고 있어. S극에서 N극으로 향하고 있죠. 5번은 완전 잘못됐다.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222번입니다. 막대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해?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이 작용하겠네. 그럼 나침반을 그대로 놓았을 때 이 자기력 선을 따라서 나침반의 N극도 향하면 돼요. 지금 N극에서 나와야 되는데 A는 지금 N극이 어딜 가리키고 있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지. 얘들아,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야? 즉,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A를 봤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 N극, 빨간색 N극이 왼쪽을 향해야 되지. A는 틀렸네. B 보자. 자기력선을 따라서 얘는 지금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 따라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N극이 가리켜야 돼. 이렇게. B도 틀렸다. C는 만나볼까? 오, 맞아요. N극이 S극으로 향해야 되는데 향하고 있죠. C 맞네. D도 완전 잘못됐어. 자기력선의 방향을 쭉 따라서 N극이 S극 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가리켜야 돼요. D도 틀렸어. E,
일단 자기 이력선을 따라서 나침반의 바늘이 위치해 있고요. N극이 지금 S극으로 향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죠? 그럼 정답은 C랑 E.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C랑 E.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자, 223번입니다. 두 자석 주위에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가를 보면 자, 나오고 있어요. N극에서 나와서 어느 곳으로? S극으로 들어간다. 맞아요? 그럼 가는 N극, 나는 S극. 맞죠? 가와 나 사이에는 서로 다른 극이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B점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은 어느 쪽을 향해야겠어? 자, 나침반의 바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으니까 오른쪽을 향해야 되겠죠. 나 쪽을 향해야 되는데 가 쪽을 향한다 되어 있으니까 틀렸어. 정답은 일단 3번, 4번. C점보다 A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자,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표시한 이 자기력선이 많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죠. A랑 C를 봐봐. 누가 더 촘촘하니? A가 더 촘촘하죠. 촘촘하다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는 말 맞아. 가와 나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자, 자기력선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듬성듬성 생기겠지. 그럼 간격이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겠다. 정답은 3번. 224번입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의 모습. 일단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이렇게 흐르겠네. 그럼 얘들아,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싸봐. 이 부분을 내 손가락으로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이게 곧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 전류 주위에 누가 형성된다?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 그럼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을 향하니까 막대 자석을 놨을 때 오른쪽이 N극. 이겠네요. 그쵸? N극. 자, 오른쪽이 N극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막대 자석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 그럼 A의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의 N극 바늘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지금 왼쪽, 도선 왼쪽에 보면은 S극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N극이 향할 거고 B도 마찬가지로 자,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니까 오른쪽은 N극이 형성되죠. 그럼 왼쪽에 S극이 바늘이 올 거고 오른쪽에 N극 바늘이 가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25번입니다. 자, 보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그럼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흘러. 전류를 내 손가락으로 감싸보세요. 감싸면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돼. 즉, 오른쪽은 N극, 왼쪽은 X극이 형성이 되죠. 자,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번엔 위로 향합니다. 자, 내 손가락 감싸보세요. 자기장은 왼쪽으로 형성이 되겠지.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자,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위로 형성이 되네요. 위로 형성이 돼. 자, 내 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감싸봐.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왼쪽을 향하겠죠.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봤더니 밑으로 흐르네요. 자, 내 손가락으로 감싸봐.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죠.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밑으로 흐릅니다. 내 손가락으로 감싸봐. 내 손가락으로 감싸면 자,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으로 향하죠. 오른쪽 N극, 왼쪽 S극. 자,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류가 밑으로 흐릅니다. 자기장 어떻게 향해? 오른쪽으로 향하죠. 그러면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랑 라 중에서 A와 B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 자, 가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에 N극. 막대사석을 봤더니 왼쪽에 N극. 서로 가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지. 밀어내는 힘. 나 상황을 보니까 자, 오른쪽 도선 오른쪽에 S극. 막대자석은 왼쪽에 N극이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자, 왼쪽에 S극, 오른쪽에 S극.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 라 볼게요.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나와 라가 정답이겠네요. 4번입니다. 226번 볼게요.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어요. 위로 흐르고 있을 때 내 손가락으로 감싸봐. 전류 방향을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 코일 안쪽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돼? 왼쪽으로 형성된다고. 정답 몇 번? 1번. 쉽지? 이어서 227번입니다. B점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바늘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네.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어요. 자,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감싸봐.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은 왼쪽이죠. 그러면은 왼쪽.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인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그러면 B 방향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N극은 어딜 가리키겠어요? 왼쪽에 바로 S극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N극 바늘은 왼쪽을 가르치겠네요. 자, 정답은 몇 번? 4번.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밑으로 흘러요. 자기장 어떻게 형성돼요? 오른쪽으로 형성돼요. 그럼 오른쪽에 N극, 왼쪽에 S극. 틀렸지? 자, 전류 위로 흐르고 있어요.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감싸봐. 자기장의 방향 가르치는 방향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럼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일단 극은 올바르게 표현해놨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이 자기장의 방향까지 잘 표시했어. 정답은 2번. 3번부터는 왜 틀렸는지 보자. 전류가 밑으로 이번에는 미안해요. 자,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서 밑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때 전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싸주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오른쪽이지. 자, 오른쪽에 N극, 왼쪽에 S극이 형성되겠네.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어요.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감싸봐.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을 가리치죠. 그럼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근데 3번과 4번은 왜 틀렸냐 하고서 봤더니 3번은 극을 잘못 표시했어. 근데 4번은 극은 잘 표시하였으나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고 S극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인데 화살표 표시가 잘못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전류의 방향을 보니까 전류가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싸주면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향하겠죠. 그럼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인데 5번도 마찬가지로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S극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잘못 표시됐죠. 그래서 5번은 틀려서 정답은 2번입니다. 230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볼 거예요.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어. 그럼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왼쪽이죠. 왼쪽으로 자기장 형성되니까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기억 맞아요. 니은 전류가 밑으로 흐르고 있네.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돼? 오른쪽으로 형성돼.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틀렸어요. 전류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내 손가락 감싸줘봐.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향해? 오른쪽으로 향하죠.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디귿 맞아요. 자, 전류 이번에는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장 어떻게 형성돼요? 왼쪽으로 형성돼요.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231번. 자, 전류가 이번에는 어떻게 흐르는지 보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해요 라고 배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해요. 근데 지금 이 사이에 알루미늄 막대가 놓여져 있지.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하나의 회로인 거야.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막대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나 봤더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해요. 자기장은 밑으로 형성이 되죠. 그럼 얘들아, 자 이제 우리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자기장의 방향을 아니까 이 자기장 속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어.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세요. 지금 손 들고 따라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야? 나야, 라야? 나죠. 이때 도선이 230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볼 거예요.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어. 그럼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왼쪽이죠. 왼쪽으로 자기장 형성되니까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기억 맞아요. 니은 전류가 밑으로 흐르고 있네.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돼? 오른쪽으로 형성돼.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틀렸어요. 전류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내 손가락 감싸줘봐.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향해? 오른쪽으로 향하죠.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 디귿 맞아요. 자, 전류 이번에는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장 어떻게 형성돼요? 왼쪽으로 형성돼요.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231번. 자, 전류가 이번에는 어떻게 흐르는지 보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해요 라고 배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해요. 근데 지금 이 사이에 알루미늄 막대가 놓여져 있지.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하나의 회로인 거야.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막대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나 봤더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해요.
자기장은 밑으로 형성이 되죠. 그럼 얘들아, 자, 이제 우리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자기장의 방향을 아니까 이 자기장 속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어.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세요. 지금 손 들고 따라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야? 나야, 라야? 나죠.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은 나 방향입니다. 힘.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알루미늄 막대가 나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자, 이 방향 그대로 전류 방향도 안 바뀌고 자기장의 방향도 안 바뀌거나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이 바뀌면 이 힘의 방향도 그대로겠죠. 1번 보기 기억. 전류의 세기만 세게 한다. 전류 방향 안 바뀌었지. 그럼 그대로 나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니은. 자석의 두극의 위치를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져서 힘의 방향도 달라지게 돼요. 디귿. 전원장치의 두 극만 바뀌어 즉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는 소리야. 전류 방향 바뀌면은 힘의 방향도 바뀌어서 안 돼요. 리을. 아까 얘기했죠. 아예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안 바뀌거나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둘 다 같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똑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고. 리을. 자석의 극 위치도 바꾸고 전원장치의 두 극의 위치도 바꿔서 전류 방향도 바꿔줘. 기억 리을이 정답이겠다. 자, 232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겠네요. 1번. 전류색이 세지면 알루미늄 막대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 맞죠? 자, 우리 자기장 속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지거나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그 도선이 받는 힘의 세기도 세진다라고 배웠죠. 그럼 전류 세기 세지면 힘을 더 크게 받으니까 빠르게 움직이겠지. 맞아요.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알루미늄이 움직이는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세기가 더 센 자석,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바꿔주면 자, 알루미늄 막대가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지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니트륨선에 연결된 집게 C를 B로 옮기면 뭐가 달라질까? 이거를 생각해봐. 이 C에 연결되어 있던 도선을 B에다가 연결해. 그러면은 니크롬선의 길이가 원래 짧았는데 더 길어졌잖아요. 자, 즉 전류가 흐를 때 이 니크롬선으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길이가 터널이 더 많아졌지. 더 길어졌지. 그럼 저항의 크기가 더 어떻게 돼요? 저항의 크기가 더 커져요. 우리 옴의 법칙 배웠어. 옴의 법칙이란 자, 일정한 저항이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전압의 세기도 세진다. V는 IR 배웠죠. 똑같은 저항의 크기일 때 전류 세기 커지면 저항의 세기도 커진다. 또는 이 상황에서 똑같은 전압을 걸어주고 있어요. 전원장치로. 이때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럼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겠죠. 즉 전류 세기가 작아졌으니까 이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도 작아지겠지. 그럼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느리게 움직이겠죠. 4번이 틀렸어. 5번. 전류계와 전압계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전류계와 전압계에 있는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5번 맞아요. 정답은 4번.
233번입니다.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전류 방향 이렇게 돼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해요. 자기장의 방향. 그럼 문제 보자. 알루미늄 박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왼쪽으로 흐르니까 맞아요. 전압이 더 높은 전지로 바꾸면 알루미늄 박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자, V는 IR. 계속 나와. ohm의 법칙. 자, 지금 같은 알루미늄 박을 쓰고 있으니까 저항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이때 전압이 높은 전지로 바꿔주면 이 알루미늄 박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지. 전류가 커지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도 커져서 더 높이 올라가겠죠. 맞아요. 3번. 전지의 두 극을 바꾸면 알루미늄 박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볼까? 자, 두 극을 바꾸기 전에 우리 전류 방향 알고 자기장 방향 알아.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두고 이 자기장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두면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 위를 향하고 있죠. 그럼 이 알루미늄 박은 위로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이때 근데 전지의 두 극을 바꿔서 전류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주면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자기장은 앞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밑으로 향하겠죠.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맞아요. 알루미늄 박을 움직이는 힘은 전기력이다. 땡땡땡. 전기력은 전기를 띠는 입자,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우리 왜 인력과 청력을 배웠었잖아.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예를 들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청력은 같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또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근데 이 원리는 전기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장 속에 놓인 전류가 받는 도선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즉, 자, 우리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죠.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과 자석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힘을 이용한 거지 전기력을 이용한 건 아니다. 정답은 5번이다. 자, 234번. 자, 빠르게 한번 볼게. 에나멜 선을 원형으로 감아서 코일을 만들었어. 왼쪽에는 반만 벗겨내고 오른쪽에는 완전히 벗겼어. 이때 반만 벗겨낸 이유는 뭘까? 얘들아, 봐봐. 이 원형 코일이 회전을 하면서 힘을 받아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반 바퀴만 회전을 했을 때를 보면은 전류의 방향이 이 코일이 회전하면서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코일,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어. 처음에 이 1번 원형 코일이 위에 있었어. 전류가 이렇게 향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반바퀴를 회전을 해서 이 2번이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게 됐어.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고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원래는 반바퀴 회전하기 전에 이 2번 방향의 코일이 왼쪽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그치? 근데 이 오른쪽 상황처럼 반바퀴 회전하면서 2번에 놓였던 이 아래에 있던 코일이 위로 올라가면서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이 받는 힘의 방향도 달라져 버려. 그래서 코일이
이렇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코일 껍질을 벗기지 않고 전류가 계속 흐르게 만들어주면 계속 왼쪽 방향으로 회전했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했다가 코일이 완전히 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반바퀴만 회전했을 때 딱 전류의 흐름을 끊어주면은 원래 회전하던 방향으로 관성 때문에 회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서 힘을 받아서 다시 또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코일이 반바퀴 회전할 때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해서 코일을 한 방향으로만 회전시키기 위해 에나멜선의 한쪽은 반만 벗겨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35번입니다. 자, 영구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진동판이 떨리게 하여 소리가 나게 하는 이 기구 뭘까요? 스피커겠죠. 자, 자석을 두고 이 주위에 코일을 감싸요. 그러면은 자석으로 인해서 형성된 자기장 속에 놓인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은 뭘 받는다?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코일에 연결된 진동판이 있어. 코일에 진동판을 연결시켜놔. 그래서 이 코일이 움직이면서 진동판도 움직이게 되며 떨림으로 인해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원리, 스피커의 원리입니다. 5번, 236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여 있을 때 힘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한 기구, 전압계 전류계도 똑같은 원리라고 했었죠. 위에서 얘기했던 스피커도 똑같은 원리고요. 선풍기랑 청소기도 그 안에 분해를 해보면은 자석이 있고 그 주위에 도선,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된 전류가 흐르는 이 코일로 인해서 코일이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뭐 선풍기에 달린 이런 단자랑 진공청소기에 달린 그 단자가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전구는 얘들아 전류가 흐르면서 이 니크롬선이 빛을 내서 밝게 빛나게 하는 것 뿐이지 자기장 일단 뭐도 없냐? 자석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 놓였을 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원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37번입니다.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향한다고 했죠. 슉슉. 자, 스위치를 닫으면 나침반 바늘은 돌아가다가 결국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까요? 자, 원형 코일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자, 코일이 전류가 위로 왼쪽으로 이렇게 향한다고 했을 때 자,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은 위쪽이겠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싸봐. 아래겠네요. 아래쪽으로 향해요. 이거는 마치 왼쪽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이 있는 막대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을 거야. 그럼 이때 나침반의 바늘은 모두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킬까요? 나침반 바늘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뭐 위로 향하는 애도 있을 거고 아래로 향하는 애도 있겠죠. 달라요.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꾸면 나침반의 바늘은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나침반 바늘 사이에서 전기력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형성하는 자기장과 이 나침반 바늘 안에 있는 이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야. 3번 틀렸어요.
자, 4번.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관찰하는 실험이죠. 나침반이 코일에서 지나치게 멀면 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정확해지지 않아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자, 전류 밑으로 향하네요. 그러면은 밑으로 향하는 걸 내 손가락으로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오른쪽이죠. 이건 마치 오른쪽에 N극, 왼쪽에 S극이 있는 막대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과 같은 꼴이겠네. 자, 마지막이다. 239번입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전류의 방향은 이와 같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한다고. 그럼 A 방향을 볼까? 자, 전류가 위로 향해요.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잡으면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은 밑을 가리키겠죠. 이게 곧 A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겠지. 밑으로 힘이 받겠네. 자, 옳은 거 볼까? 전기력을 받아서 코일이 돌아가요. 이건 전기력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이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해서 도선이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원리라고 했어요. 2번, 앞에서 볼 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보려면 이 오른쪽도 힘이 어떻게 받는지 볼까? 전류가 밑으로 흐르고 그리고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되고 있어. 그러면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찾아봐. 어디예요? 위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겠어?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2번도 틀렸습니다. 그림에서 A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맞죠? 그래서 B 부분은 힘을 받고 있어요. 위쪽으로. 코일이 돌아갈 때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도 같이 돌아가서 계속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예요. 자, 정답은 3번. 마지막 240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코일이 돌아갑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의 회전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계속 흐르면 코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얘기했죠. 반바퀴만 돌아갔을 때 전류를 딱 흐르지 않게 해줘. 어떻게? 이 왼쪽 한쪽에만 그 코일을 반만 벗겨가지고 반만 벗기면 이제 코일을 안 벗긴 쪽이 반바퀴 딱 돌아갔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딱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면 안 돼. 한 방향으로 쭉 돌 수가 없어요. 4번. 코일 아래 자석의 극을 바꾸면 회전 방향도 바뀌죠. 자석의 S극보다 N극을 코일 쪽으로 설치하면 코일이 더 빠르게 회전해요. 자기장의 방향과 이 코일이 받는 힘의 크기는 상관없어. 단,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힘의 크기는 커지겠지. 그럼 이 네오디뮴 자석을 좀 더 이게 자석의 세기가 큰, 자기장의 세기가 큰 네오디뮴 자석으로 바꿔주면 코일이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듣느라 얘들아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필기 열심히 하고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필기 제대로 열심히 한 거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면 도장 줄 테니까 열심히 필기해서 오도록 하세요.